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유기농 세제 ABC에 대해 쭉 설명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실험실에 하루에 3번의 실험만 가능하므로 실험일 월, 화, 수목을 블록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블록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세제 ABC 간의 효과가 같을까 다를까 인데, 요일을 붙여내면서 블록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률화 완전 블록 설계라고 해서 블록이란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요인이 후보는 뭐냐면 세제예요. 그 다음에 또 요일이에요. 월, 화, 수, 목.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요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세제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검정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요일이 들어갔느냐? 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세제 제품 ABC라는 제품뿐만 아니라 요일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일도 주지만 이거는 관심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블럭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니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의수준 5%에서 실험일간 특성값의 산포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했지, 어디서 검정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죠. 반면에 기억을 보겠습니다. 유의수준 5%에서 세제 종류별 박테리아의 성장을 지연시키는 효과의 차이는 유의하다 했죠. 유의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검정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검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검정하지 않아요. 자, 이제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확률화 완전 블록 설계를 설명하기 위한 표입니다. 자, 블록을 빼고 완전 확률화를 볼게요. 완전 확률화라는 게 completely randomized 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하루에 3번 실험할 수 있는데 요일은 월, 화, 수, 목 4일입니다. 그럼 총 12번 실험할 수 있겠죠? 완전하게 랜덤하이즈 하게 되면요, 그냥 랜덤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에 A를 2번 할 수도 있어요. A 2번, C 1번. 화요일에 B를 2번, A 1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요일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영향이 A한테 2번이나 주는데 B한테는 전혀 월요일 영향이 없고요. 반면에 화요일 영향이 B한테 2번이나 주는데 C한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요일 효과가 들어가서 세제만의 효과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날 ABC를요 다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 순서는 랜덤마이즈예요. 확률화 완전 블록 설계라는 게 뭐냐 하면 randomized, complete, block 디자인이잖아요. 뭐가 랜덤마이즈냐 하면 이 순서, 처리의 순서, B부터 하냐 A부터 하냐 C는 랜덤마이즈 하고, 이 complete는 모두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상 관심사항은 세제 ABC잖아요. ABC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제 ABC를 다 합니다. 그래서 complete입니다.
화일도 마찬가지로 순서는 랜더마이즈 하고 ABC를 모두 다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 확률화 완전 블록 설계라고 합니다. 그럼 자료 구조를 보겠습니다. 처리가 있고요. 처리 1, 2, 3, 4 쭉 있는데 우리는 처리가 A, B, C입니다. 그다음에 블럭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B가 여기 4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구성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 분산 분석은 이렇게 나옵니다. 처리, 블럭, 오차, 전체, 개가 나오는데 이원 분산 분석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원 분산 분석에서 반복 횟수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반복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경우는 이렇게 나와있죠. 처리 A, 처리 1, 처리 2 돼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교호 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블럭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유일하게 처리일 뿐이에요. 즉 세제 ABC의 효과가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로 와서 이 표를 한번 여기서 메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도는요, 지금 ABC니까 ABC 3개 빼기 1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블럭의 자유도는 블럭이 4개니까 4 빼기 1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에서 6입니다. 걔는 요걸 다 합치면 나오는데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3회씩 4, 1 하니까 10이죠? 빼기 1 해서 11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수준 5%에서 세제 종류별 박테리아 성장을 지연시키는 효과의 차이가 유의하다 했는데 뒷모가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뮤 A라는 세제의 평균과 B라는 세제의 효과의 평균과 C라는 세제의 평균이 같다, 대립가설은 아니다 하면 되겠죠. 자, 이때 뭐하고 뭐를 비교하면 되냐면 여기 P값이 나와 있으니까 P값과 알파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P값이 더 작다면 이거 좀 지울게요. 우리는 뒷모가설을 기각합니다. 근데 P값이 여기 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알파는 5%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각하고 효과의 차이는 유의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겠습니다. 아까 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언급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험일간 특성값의 산포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P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P값은 0.22예요. 0.22가 알파 5%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뒷모가설을 채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일 간의 효과 차이가 별로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검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디귿을 보겠습니다. 뒷모가설이 참일 때 세제에 대한 검정 통계량의 확률 분포는 분자가 얼마인 F분포를 따른다 했는데 이때 검정 통계량은 F분포를 따르죠. F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자유도는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자유도는 2와 6입니다. 따라서 이거 틀렸네요. 그 다음 니를 보겠습니다. 세제별 종류별 상자 그림에서 범위가 가장 큰 세제는 B이다 했는데 여기서 범위란 단어가 나왔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 산포도를 측정하는 범위입니다. 범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최고값, 최저값이죠. 이게 범위고 B의 경우는 최고값, 최저값이 이게 범위고
최고값, 최저값 이게 범위죠. B가 범위가 가장 작네요. 세제 종립을 상징하면서 범위가 가장 작은 세제는 B다가 맞겠습니다. A와 C 중에 어느 게 범위가 크냐 작냐는 이거 눈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B는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입니다. 따라서 기역과 니은이 맞는 말입니다.